장애하던 30대 부부가 5살 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부터 아들의 장애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봄비치고는 제법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내린 비의 양은 여전히 평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시즌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훈련에 한창입니다. 화끈한 공격 축구와 1부 리그 승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각오입니다. 서남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이 설립자 이용아 씨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항소심을 받고 있는 이용아 씨는 질병 치료를 이유로 재판부에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슬프고 아픈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광주에서 5살 아들을 포함한 일가족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달장애를 앓는 아이의 치료가 너무 힘들다는 유서가 나왔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를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부부와 5살 난 아들이 숨져 있는 것을 부인의 여동생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세 가족은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안에서는 타다 남은 연탄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거실에서 발견된 4장의 유서에는 아들이 발달장애를 앓고 있어 치료해왔지만 너무 힘이 든다며 세 가족이 함께 있는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써달라는 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발달장애 아이 치료에 최선을 다했지만 진척이 안 돼서 힘들었다. 부부만 죽으면 아이가 너무 불쌍하니까 함께 간다. 태어난 지 1년 뒤부터 말이 느리고 성장이 더뎌 최근까지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사흘 전 최종적으로 발달장애 확진 판정을 받았고 부부는 주변의 고통을 호소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로 집에서 애기만 보시고 애기가 하나 있으니까 데리고 다니시죠. 경찰은 아들의 장애 확진 판정에 상심한 부부가 절망감을 견디지 못해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네, 발달장애는 나이만큼 정신이나 신체가 따라주지 않는 장애를 말합니다. 광주에도 6천 명가량이 있는데 이들을 돌봐야 하는 가족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부양가족의 힘든 사정을 취재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영욱 기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적장애나 뇌성마비, 자폐증 등 정신발달이나 신체발달이 또래보다 느릴 경우 발달장애로 분류합니다.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어떤 사물에 특이할 정도로 집착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부모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5살 어린이도 이런 집착 증세로 발달장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래에 비해서 말이 늦고요. 두 번째로는 비언어적으로는 눈 마주침이 안 되나든지 사회적 상호교류가 잘 안 되거나. 현재 광주에는 6천 명이 조금 넘는 발달장애인이 살고 있고 이 가운데 어린이와 청소년 1,500명 정도가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활동보조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지만 1, 2급에 한정돼 있고 부모들이 장애인을 잠시 맡길 수 있는 보호시설은 광주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치료비와 특수교육비로 매달 수십에서 수백만 원씩 들여야 하는 부모들은 2중, 3중의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1%를 보기 위해서 사설기관이나 여러 교육기관을 많이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난 자식은 어떻게든지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해서요. 그러다 보니까는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지난 2007년부터 지원과 권리를 보장하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이 추진됐고 2년 전에는 법안이 발의되기까지 했지만 다른 중증장애인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류 중입니다. 중심 알맹이 있지 않습니까? 소득 잘라버리고 주거에서 잘라버리고 돈이 드는 부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발재련 측은 그 부분은 껍데기 법을 만들 수는 없다. 그런데 정부는 돈은 없다. 이렇게 해야 된다. 장애아를 보는 사회적 편견에다 치료와 돌봄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여기에 사회적 무관심까지 더해지면서 발달장애인 가정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봄 가뭄에 타들어가던 우리 지역에 어제 오늘 그야말로 단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물 부족에 시달리는 섬 가뭄까지 해결할 정도는 아닙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모처럼 내린 봄비에 대지가 촉촉히 젖었습니다.
논밭은 다시 물기를 머금었고 농작물들도 모처럼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농민들의 손길도 바빠졌습니다. 비가 안 와서 이때껏 걱정을 했는데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주 좋아요. 양파 마늘이가 좋죠. 물 부족으로 6달 넘게 고통받고 있는 섬 지역에도 30mm 안팎의 단비가 내렸습니다. 주민들은 논 물꼬를 트는 등 봄농사 준비에 나섰지만 아직도 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비가 조금 왔는데 많이 부족해서 조금 더 왔으면 좋겠습니다. 섬 지역 저수지들은 여전히 바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제한급수가 언제 풀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 수요일밖에 안 줘요. 있다면 정선물도 뭐 흙탕물, 물 줘도 흙탕물. 물 부족으로 관광객들은 공중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고 상인들은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전남 지역에 내린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 다시 봄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가뭄 해갈까지는 아직도 더 많은 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장애인들 재활을 위해 세운 호남권역 재활병원이 1년째 반쪽짜리로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300억 세금이 들어간 공공병원이 파행 운영되고 있는 진짜유를 취재했습니다. 현장 속으로 송정근 기자입니다. 호남권역 재활병원은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지만 병원의 절반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을 맡은 조선대병원은 시가 적자 보존을 안 해준다며 불만이고 광주시는 조대병원이 투자도 않고 앓는 소리만 한다며 공을 서로 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행 운행의 속사정은 따로 있습니다. 조선대병원이 이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기로 했던 2009년, 병원 측은 다른 7개 진료과도 함께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2의 조선대병원이 생기면 재활의학과 한 개만 운영할 때 나오는 적자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800가로 했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때는 적자 보전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지금 그때는 계약할 때 그 뒤로 한 개 감안해라 그러니까 안 된다. 적자 보전을 해야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활의학과 이외에 다른 진료과가 들어서게 되면 재활병원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해지고 다른 권역 재활병원들도 재활의학과만 가지고 충분히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호남권역 재활병원 위스탁 과정을 모두 지켜봤고 또 진행해왔던 광주시는 파행의 책임이 조대병원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자구책 강구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의 의지가 부족한 걸로 보입니다. 병원 측의 무리한 욕심과 광주시의 무력한 행정력이 결합한 결과 호남권역 재활병원이 반쪽짜리로 전락한 가운데 수백억 세금을 낸 시민과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 대변인실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현직 공무원 10여 명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강훈택 광주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보도자료를 인터넷 언론사에 돌린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공무원 2명을 포함해 10여 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혐의가 있는 공무원들을 기소할 계획입니다. 교비 횡령으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가 최근에 법원에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오늘 이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 씨가 최근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그 배경을 물었고 변호인은 질병 치료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법원에 병 보석 허가로 풀려났는데 이때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나는 결정이라며 비난 여론이 임바 있습니다. 한편 서남대 교수협의회 등 이 씨가 설립한 학교 구성원들은 오늘 광주 법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항소심 재판부에 이 씨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지난주 검찰이 압수수색한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의 가족 집에서 천경자, 허백년 허백 등 유명 화가의 작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허 회장 가족 집에서 그림 115점과 도자기 26점을 압수해 감정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는 천경자 화백과 허백년 화백의 작품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작품들이 허 씨의 소유인지 허 씨 자녀의 소유인지를 밝히는 한편
진위를 가리기 위해 감정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허 씨가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 이른바 유령 회사를 세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2부 리그에서 절치부심하고 있는 프로축구 광주FC가 올 시즌 재도약을 위한 전열 정비에 나섰습니다. 화끈한 공격 축구로 팬들의 사랑을 되찾겠다는 선수들의 각오 들어보시죠. 이계상 기자입니다. 불사조 전사들이 2014 시즌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훈련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체력을 끌어올리고 패스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일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2부 리그 3위에 머물며 팬들에게 실망을 안겼던 광주FC는 일본 전지훈련 등을 통해 공격과 수비 능력을 함께 키웠습니다. 선수들은 올 시즌 2부 리그 1위를 차지해서 내년엔 1부 리그로 진출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선수단이 단결 또 화합해서 올 시즌 정말 저희가 원하는 승격이라는 목표를 갖고 우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FC는 올 시즌 펼쳐질 36경기 가운데 20승 이상 챙겨야 안정적으로 1부 리그 승격이 가능합니다. 3게임 중 2게임은 이겨야 하는 상황에서 광주FC는 선수단 규모를 28명으로 줄이고 대폭적인 물갈이도 단행했습니다. 지난 시즌 광주의 이름을 달고 뛴 7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경험과 패기가 넘치는 선수들로 보강했습니다. 지휘봉을 잡게 된 남기일 감독은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화끈한 공격 축구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저는 모든 선수가 볼을 잡으면 모든 선수는 다 공격의 선상에 있는 거고 볼이 없으면 모든 선수가 다 수비 쪽에 있는 그런 축구를 할 생각인데요. 광주FC는 팬들과 함께하는 2014 시즌 출정식을 갖고 1부 리그 승격을 향한 희망찬 날개짓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시민사회단체가 6.4 지방선거에서 참된 지방자치 실현과 정치개혁을 주문했습니다. 광주 전남 시민사회는 광주 YMC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가 3개월도 안 남았는데 구체적인 지역발전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후보나 정당에서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을 위한 개혁적인 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기초선거 무공천을 하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여성이나 정치 신인들의 정계 진출 장애 요소를 없애고 광역단위 선거에서 시민 참여 확대 경선과 개혁 공천을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새정치연합 광주시당 창당준비위원회가 매니페스토 활성화와 시민 참여를 통한 정책 개발을 위해 새정치 광주시민 공감단 발대식을 갖고 첫 번째 시민 토론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첫 토론 주제는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으로 새정치연합은 토론에서 나온 시민 의견 가운데 일부를 시민 정책으로 시정이나 구정에 제안할 방침입니다. 시민 토론마당은 앞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걸쳐 2차례씩 열리며 향후 지역별, 분야별 맞춤형 정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의원직을 사퇴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예비 후보 등록을 보류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전남지사 예비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 선관위에 기탁금까지 납부했지만 중앙당의 간곡한 요청으로 등록을 일단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길 대표 등 지도부는 이 의원이 예비 후보로 등록할 경우 다른 의원들의 연쇄 사퇴를 우려해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일단 중앙당의 요청은 받아들이겠지만 가까운 시기에 국회의장을 방문하기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